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최다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07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이에 4학년 1학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후에 졸업을 앞두고 이대로 졸업하면 난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보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휴학을 돌연하게 되었고 지금은 휴학 1년이 되었고요. 한 학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 대학생활 굉장히 평범합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할 텐데요. 대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 동기들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게 참 즐거웠고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유학을 온 셈인데 서울이 굉장히 신천지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홍대나 광화문 등 여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자취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도 제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됐었는데 동네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가서 제가 구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죠? 저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평범하지만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한 가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투명인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저는 계속해서 투명인간을 봤었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투명인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 강의실의 모습입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한 분이 서 계시죠? 바로 우리가 자주 보는 대학의 시간 강사 분입니다. 정규직 교수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임금을 받으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그나마 있던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의 휴게실이나 연구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단 곳곳을 전전하면서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최근에 대학 강사 두 분이서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몰려다니고 있는 여학생들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경비 아저씨, 우리 학교의 경비 아저씨인데요. 대학에는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나와서 학생들이 쓸고 다닌 그 자리를 다시 또 치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지나친 적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사람 청소하고 있네, 저 사람 경비실에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시죠? 네, 다음 사진은 전주의 버스 노동자들이 150여일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새벽 첫 차부터 저녁 막차까지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파업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시내 곳곳, 서울의 곳곳을 청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옆에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홍대 청소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때 학생들이 만든 대걸레질을 하는 청소 노동자의 모습을 만든 조형물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배경이 바로 홍대의 놀이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홍대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이 젊음이 넘치고 열정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더럽혀진 공간을 누가 치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지는 않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남대문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빌딩이라는 곳에서 월 75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셨던 분들이 피켓을 들고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마트 사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계산해주고 그리고 지나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7년 이랜드에 속해 있는 홈에버라는 마트에서 이제 캐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돼버려서 이제 자신들의 일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트를 점거했던 모습인데요. 밑에 꽃으로 일하고 싶어요 라고 써있는 문구가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투명인간을 보는 사람입니다. 투명인간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투명인간들을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드렸고 앞으로 말씀드릴 투명인간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지만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의식하지 않으면은 볼 수 없고 지나쳐버리고 마는 그런 투명인간의 존재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을 저는 투명인간이라고 부릅니다. 2007년 여름 투명인간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홈에버에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2년 정도를 일하면은 2년 이상을 일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기 전에 전부 해고를 했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1년 반이 넘도록 열심히 투쟁을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홈에버가 홈플러스로 바뀐 곳에 이제 몇몇 분들은 복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학교 선배 동기들과 함께 이분들이 싸우고 계신 현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캐셔 노동자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내가 사는 삶, 비정규직을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 제가 사실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힘든 노동과 뜨거운 땡볕 여름에 그 빛을 받으면서 땅바닥에서 이제 앉아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아, 이거 우리 엄마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 내 친구, 내가 아는 언니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졸업한 이후에 살아가게 될 삶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마트에서 투명인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제 주변에 있는 투명인간들도 점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학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전부 세종대학교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배경을 보시면 그다지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사진은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대걸레질을 하고 있는 곳을 유유히 걸어가는 한 여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경비 아저씨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생협에서 일하시는 식당 노동자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시간 강사분이 이제 종강 파티를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비정규직으로 우리 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대학에서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는 학생, 교수, 직원, 동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서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는 학교를 상상해 볼 수가 있나요? 시간 강사가 없다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테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루만 화장실 청소를 안 하시면 아주 난장판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홈에버를 갔던 그 친구, 선배, 그리고 그 후배들과 함께 거기 있었다라는 책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같이 엮은 책을 2008년에 학생들에게 배포했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었는데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삶 그 자체를 투명인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아, 저 사람 되게 불쌍하다,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랑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의 청소 노동자분들은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는데 거기에 식대가 아예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돈으로 식사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학교나 뭐 용역업체에서는 식권도 안 주고 식대도 지원을 안 해주고 뭐 쌀이나 김치나 이런 현물도 전혀 주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분들이 혼자서 창고 같은 휴게실에서 밥을 먹는 사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들과 청소노동자가 함께 이제 탁 트인 곳에서 밥을 한번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친구들과 함께 이런 사랑의 밥짓기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고령이세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가 되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한 번도 자신의 사진을 직접 찍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경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분들이 고령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장소사진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졸업반이 되면 이제 졸업사진을 찍는 학교의 잔디밭에서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분들의 사진을 찍는 작업을 했었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지금 이 자리에 가득 메워주신 세종대학교 학생분들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고 무관심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당한 처우들을 알리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이면 이틀만 지나면 외부 광고들로 다 뒤덮여서 그걸 붙였었는지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그리고 요새 학생들이 이제 텍스트나 글에는 익숙하지 않죠. 저도 이제 글 읽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글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2010년에 청춘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하다라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까 거기 있었다 책에 실었던 사진들에 이제 이분들이 어떤 휴게실에서 쉬는지, 얼마의 돈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서 이분들의 일터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 곳곳에 부착하였습니다. 이제 변기 앞이나 뭐 변기 문 옆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곳을 누가 치우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보았고요. 네, 이것은 2010년에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해서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일하는지 웹툰을 그려서 학교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제가 만화를 잘 그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림과 글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라면 좀 더 보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신다던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세종대학교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대학이나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2010년에 청소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이라는 캠페인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에 있는 저 같은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이런 캠페인단을 구성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저는 이제 그런 지금까지 캠페인단이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이제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이 건물 하나를 혼자 청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밥을 동료들과 먹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싼 밥을 먹을 수 없고, 학교에서 일하지만 학교의 정직원이 아니라는 말을 이제 돌려서 얘기한 교직원 식당에 밥을 못 먹는다는 내용이나, 그리고 단 하나의 밥을 먹는다면 이들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사진은 아니고 다른 대학들의 청소 노동자들의 사진들을 모아서 그 사람의 하루를 사진과 텍스트를 함께 조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새벽부터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빗자루질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하루를 다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사진들은 다른 대학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었고, 올해 초에 홍대 노동자 투쟁 농성장에서 계속적으로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투명인간의 삶을 살았던 청소 노동자들을 만난 것은 저희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사람들의 싸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쟁하는 곳에 함께 가서 연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학교 청소 노동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알바를 하면서 그에 합당한 처우를 못 받는 현실인데, 서울 곳곳에 투쟁 현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이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사진은 성수동에 있는 캅셀 공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약의 껍질, 캡슐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제 사장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직장을 폐쇄해버려서 아예 전부 다 해고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밑에는 재능 교육이라고 다들 아시죠? 이제 학습지 선생님을 하는 분들이 1200일이 넘게 지금 길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그리고 이분들은 복직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옆에 사진은 우리 학교 사진인데 지금 생협이 학교 대학 본부의 명도이행 소송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 생협에서 일하시는 여사님들과 함께 아침에 선전전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남대문 롯데손해보험 빌딩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75만 원 받으니까 우리 최저임금은 그래도 받자라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제 롯데손해보험에서는 이분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탄압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요새 매주 수요일마다 이분들과 함께 선전전을 하기 위해서 남대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들 들으시면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노동자, 투쟁, 집회, 노동조합 이런 얘기 들으시면 내일 아닌 것 같고 거칠고 과격하고 뭔가 무서운 느낌 많이 받으시죠?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학년 때 처음 집회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무섭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홍대 이번에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가 되었을 때 농성장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진들을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노래를 부르시는 조합원이 계시고 같이 박수를 치면서 즐기고 계십니다. 위에는 설날에, 이제 설날에도 이제 해고가 됐으니 농성장을 지키시는 분들이 윷놀이를 함께 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과격한가요? 굉장히 무섭고 저 사람들은 뭔가 나랑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런가요? 그리고 이 사진은 홍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자신이 직접 쓴 플랑이었습니다. 맞춤법이 틀렸죠?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일을 하면서 일 시키면 일만 했었는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 절절함 외에 여기서 과격함을 느끼시나요? 뭔가 무섭다는 느낌이 드시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대에서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저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냥 집회 현장과는 약간 다르게 이제 문화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동수 화백과 다른 분들이 이제 홍대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위의 사진은 이제 홍대를 졸업한 미대생들과 타대학 미대생들이 청소 노동자의 모습을 플랑 걸개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 집회 현장 혹시 지나치다 보시면 이제 전경들이 방패를 들고 이제 무섭게 서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사진은 학생 방패를 만들고 학생들이 집회 현장을 지키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나요? 검정색 우드락에 학생이라고 적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굉장히 홍대에서의 경험이 색다르고 저에게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대에서 이제 농성을 하다 보면 다른 대학에서 저처럼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고 3월이 되면은 새내기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새내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새내기들을 위한 책 읽기 길라잡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작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내기든 뭐 새내기가 아니든 대학생에게 읽어보라고 권장해주고 싶은 책들을 우리가 추려내서 서평을 쓰고, 그리고 또 그걸로 지금은 세미나를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 4월에 이 책을 배포하고 우리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께 나눠드렸었고요. 이번에 행사에도 몇 권 가져와서 지금 밖에서 놔두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지나가시다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대에서 만난 그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보적 지방 잡대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명문대 중심으로 남아버려서 이제 서울잡이라고 불리는 세종대나 그리고 경기도 뭐 그 밖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이제 혼자서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럼 우리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요새는 이 친구들과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집회 현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20대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
이다. 이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자신의 취업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 그들에게 정치, 사회는 그저 지나치고 많은 무관심한 일들이다. 굉장히 냉소적이고 힘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20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스스로가 20대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미쳐라고 권장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20대 미쳐라라고 쳤을 때 이런 책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왔었는데요.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기계발 서적이 존재하고 거기서는 자신의 열정에 미치라고 권장합니다. 그런데 미쳐라고 하는 게 자기계발에 미치고 재테크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 사회에서 너 열심히 하면 너 성공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아주 실낱 같은 희망을 주는 책들에 사람들은 위안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내가 졸업한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되고 정말로 저렇게 미쳐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두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남보다 더 올라서기 위해서는 어쨌든 네가 발악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는 싫습니다. 그런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서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졸업한 이후에도 이 고민을 아마 끝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순하고 약한 사람들의 작은 한거들이 조용히 간단히 무시되고 있을까? 지금 세상이 난리인 것은 작은 한거들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한거들이 조용히 무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투명인간의 삶이 아마도 이 조용히 무시되는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청소노동자들이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광화문 쪽에서 아마 행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매일같이 청소만 하고 학교 안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오늘 행진을 하는 날인데요. 정말로 이 행진에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거리를 걸으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만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가 대신해서 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투명인간을 봤던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설자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저 거기 있었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공부하다 보면 분명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때로는 뭐 부모님이 기대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위험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 같은 게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특히 네. 1학년 때는 이제 못 모르고 다들 그냥 학점도 안 채우고 놀기 바쁘고 뭐 선배들이랑 같이 술 먹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저는 선배가 가보자 하니까 갔었던 건데 이제 그때는 사실 걱정 같은 건 없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 졸업을 코앞에 두다 보니까 과연 이 활동이 내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취업을 해야 되나? 근데 나는 토익 점수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취업이 되긴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흔들릴 때마다 그게 바로 잡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네.